오전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오랜만에 직접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이후 다리가 불편해진 그는 휠체어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세운 그룹의 백화점 리뉴얼 행사 날이었죠.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운전기사 민수는 차량을 정문 앞까지 몰고 와 천천히 내렸습니다. 입구 앞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꽃 장식을 들고 오가고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장님의 휠체어를 꺼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휘파람 소리와 함께 젊은 주차 요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출입구 막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짓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내리시는 중이라서요. 하지만 주차 요원은 말을 자르듯 외쳤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바로 빼셔야 돼요.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진 않았지만 두려움보단 책임감이 앞서 보였습니다. 노 회장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에는 이미 시선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노인분 내려야 하는데 왜 저렇게 해? 요즘 직원들 싸가지 없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뒷문을 열었지만 휠체어가 완전히 꺼내지기도 전에 차를 옮기라는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빼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 회장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괜찮네. 그대로 두게. 그는 그저 느릿하게 문을 밀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주차 요원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행사 당일엔 입구 정차 금지, 고객 유입 방해 금지. 머릿속 규칙들이 떠올랐지만 눈앞의 노인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 고급 차량, 조용한 분위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잠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손을 떼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좋군. 저 청년 쉽게 흔들리지 않겠어. 주차 요원은 여전히 눈치 보며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고 행사장 입구에는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회장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입구 한쪽은 묘한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주차 요원 박민호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정문 앞은 정차 불가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점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노인분이 내려야 한다는데 왜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냉정해. 민수는 운전석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살짝 후진시키려 했지만 뒤편에도 다른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 회장과 박민호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노 회장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짜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원칙이라. 나쁘지 않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휠체어 손잡이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백화점 홍보팀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행사 배너를 들고 뛰어오다 급히 멈춰 섰습니다. 박민호 씨, 저 손님 혹시 VIP 아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했습니다. 박민호는 당황했지만 바로 대답했습니다. VIP라도 규정은 예외 없습니다. 정문은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그의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직업적 자존심이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상황이 불안했지만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체념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돈이 많아도 예외 없네. 그래도 저 청년 대단하네. 겁도 없고. 그 말들이 오히려 박민호의 귀에 들리자 그는 더욱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회장님 쪽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옮길까요? 그러나 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세.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흥미로움이 깃든 어투였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는 아직 트렁크의 절반쯤 걸쳐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 회장은 차창 밖으로 그 청년의 이름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박민호 기억해두겠네.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따라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행사 음악이 다시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곧 다른 관심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노 회장의 머릿속엔 이미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는 차가 멀어지자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흔치 않지. 다만 예의도 함께 배우면 더 좋겠군. 그 말과 함께 차는 서서히 백화점을 벗어났습니다. 입구에는 여전히 긴장과 어색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진은 아직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밀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제의 일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 젊은 주차 요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을 지킨다, 그건 좋은데 그 속에 배려가 있긴 했을까?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박민호 그 이름 두 글자가 단정히 적혔습니다. 글씨체는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행사 관련 보고서입니다. 노 회장은 종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어제 백화점 입구에 있던 주차요원 이름이 박민호 맞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사 파견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 근무평가는 어떤가? 민수는 준비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각 한 번 없고 고객 응대 태도는 성실하다고 합니다. 불만 접수도 없었습니다. 노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성실함은 기본이지. 하지만 규정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없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까요? 노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 급할 것 없네. 우선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세. 그는 휠체어를 돌려 책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젊은 시절부터 늘 곁에 두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열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백화점 입구의 젊은 직원, 규정을 지키며 손님에게 목소리를 높이다. 책임감은 있으나 온기는 부족. 그는 펜 끝을 멈추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기 없는 원칙은 쇠붙이 같이 차갑고 무겁지.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교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노 회장은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실에서 현장 직원 전수조사 준비하게. 모두의 응대 방식을 점검해 보세.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직원입니까? 그래,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그 회사의 얼굴이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노 회장은 창문 너머로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들며 유리 외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내게 좋은 숙제를 던졌네. 그 말과 함께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벌써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호는 백화점 주차장 한켠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동료의 한마디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민호야, 본사에서 너 찾는다더라.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본사에서 나를?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그 낯선 노인과의 마찰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분이 높은 사람이었나?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급히 유니폼을 정돈하고 본사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시죠? 회장실에서 호출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실이요?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는 수십 번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나 그래도 규정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갈한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서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민호 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쪽에서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그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주차요원 박민호입니다. 노 회장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제 백화점 입구에서 나를 본 적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땐 몰랐습니다. 행사 중이라 출입 통제 중이었고 그의 말은 떨렸습니다. 노 회장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건 좋네. 하지만 그 속에 배려가 있었을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 회장은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칙을 잘 지켜. 그것도 훌륭하지. 하지만 말일세 회사가 지키려는 건 사람이지 규칙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눈을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질책보다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 대기 중입니다. 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민호 씨, 자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 잠시만 기다리게. 그 말과 함께 박민호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해고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귓가엔 여전히 회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을까? 그 문장은 오히려 꾸짖음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꾸중이 아니야.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렇게 회장실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운 침묵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장실 문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노 회장과 박민호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지만 노 회장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자네의 이름이 이 보고서에 3번이나 등장하더군. 박민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3번이요? 그래. 근무 태도, 우수, 고객 응대 모범, 규정 준수 철저.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없었네. 그건 대단한 일이야. 노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만 했을 뿐입니다. 노 회장은 그의 말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그 일이 뭔지 다시 배워보는 게 어떻겠나? 그 한마디에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노 회장은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잠시 주차장 일을 내려놓게. 대신 본사 보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노 회장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잘못이라면 배우지 못한 게 잘못이지. 며칠 후 박민호는 본사 교육센터로 출근했습니다. 그곳은 백화점 현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긴 책상에 앉아 있고 강사는 고객 응대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하지? 그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지만 곧 스스로의 대답에 막혔습니다. 그 노인 아니 회장님이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교육이 시작되고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의 사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제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불편한 몸으로도 내 말을 끝까지 들으셨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홀로 남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되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할 것. 그는 공책 한쪽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날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복장, 차분한 눈빛,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낯선 자신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민수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박민호 씨, 교육 수료했습니다.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노 회장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변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하지.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려보내세. 하지만 이번엔 다른 자리에서 보게 될 걸세.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이미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민호는 다시 백화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주차요원이 아닌 보안팀 배속 직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보안관리 책임자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그는 백화점 정문 앞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회장과 마주했던 그 입구였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비추며 반짝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이자.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그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신입 주차요원이 허둥대며 고객에게 손짓을 하자 민호는 다가가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고객님께는 먼저 다가가 인사드리고 안내해드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입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예전의 자신이 떠올라 잠시 웃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그는 혼잣말하며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문을 잡아 열고 휠체어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틀었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직원 보기 힘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 문장 속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었습니다. 민호 팀장님은 확실히 다르다더라. 전엔 까칠했다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 그 말들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을 맞이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손님이 있으면 직접 안내했고 직원이 실수하면 조용히 불러 지도했습니다. 백화점 현장은 눈에 띄게 정돈되어 갔습니다. 며칠 뒤 본사 인사팀이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팀장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박민호 팀장, 평가 우수. 고객 만족도 1위 지점. 노 회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 기회를 주면.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결제란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보안팀 팀장 임명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시각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 결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회장님, 그 미소가 이제야 이해된다.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겠죠.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명식 당일 아침, 백화점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꽃 장식을 손보았습니다. 보안팀장 임명식이라는 현수막이 정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심에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노 회장이 휠체어를 탄 채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 회장은 손을 들어 인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민호는 그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노 회장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백화점 보안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잊지 말게. 노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지난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입구의 그날, 그리고 배운 시간들이 모두 이 한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명식이 끝나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최고예요. 민호는 겸손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는 직원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얇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과 비서진은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직원들과 인사하는 민호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인재가 회사를 바로 세우는 법이지. 민수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를 직접 뽑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변하고 기회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배웠네. 젊은이에게서.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잔잔하게 퍼지며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밝히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